우리 가정과 먹으면 가정과 미안 멘트 못 치네. 미안. 그럼 저 초가 저기 가가지고 뭐 이름은 다 아는데 막상 뭘 하냐 물어보면 아는 게 저 어디 뭐 북경에서 연재하다가 글자 하나 뺐다 그래서 안 쓴다 그랬다는 얘기, 뭐 세수할 때 그냥 뭐 꼿꼿이 서서 했다는 얘기, 뭐 이런 에피소드 정도 알죠. 근데 사실 아까 선생님 설명하셨지만 이 문필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기에. 아마 제가 쭉 공부해 본 바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이 단제만큼 큰 이게 뭐 사상 역사 이건 많이 가진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로 치면 공자가 최고고 많이 하는 걸로 우리나라에서 뭐 단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여기는 저 보면 이제 그 진외가라고 돼 있잖아요. 진외가 뭐냐면 그 외가의 외가예요. 이렇게 이제 자기 외가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외가. 그러니까 이제 율곡도 저기서 태어나잖아, 강릉. 거기도 진외가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원래 모계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계사회 전통이 아주 오래 남아 있는 게 자기 외가도 아니고 진외가에 가서 뭐 몸풀고 하는 건데, 그 당시까지 그런 유풍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한 8살까지 살다가 그 부친이 이제 신광숙 그 선생하고 어머니는 이제 밀양박 씨인데, 살다가 이제 저쪽 이제 저쪽 이제 청원으로 이사를 가시죠. 그랬다가 이제 어릴 때부터 단제가 집안은 가난했는데 머리는 이제 상당히 괜찮아요. 뭐 서서 2시간은 기본으로 하는 게 괜찮아가지고 이게 어릴 때부터 대단히 이제 그 머리가 좋은 걸로 이제 소문이 많이 났죠. 그래서 이제 성균관에, 그러니까 단제 인생을 한 3시기 정도로 나누면은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던 시기, 그다음에 독립운동 하던 시기, 감옥에 갇혀 있다 이제 사망하는 시기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성균관에 입학해가지고 이제 26살 때 성균관 박사가 돼요. 그러니까 당시 성균관 박사쯤 되려면 우리가 한글 보는 것보다 한문을 더 이제 쉽게 보는 겁니다. 또 이번은 그걸 웬만한 거 다 외울 정도로 머리가 좋은 분이니까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신학문이 들어오니까 이제 황성신문에, 그래서 단제는 사실 한국 언론에 이제 사표를 좀 모셔야 될 뿐이에요. 그래서 황성신문에 글을 쓰다가 그 황성신문이 이제 장지연 선생의 시리아 방송대국 게재에서 이제 폐간되면서 영국인 배델이 그 운영하는 대한메일 신보로 이제 옮겨서 거기서 주필을 역임하면서 이제 글을 쓰죠. 그러다가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에 보면은 이제 그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있잖아요. 그때 단제가 딱 정리한 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지금까지 그대로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 무식한 지식인들이 뭐 민족주의 자꾸 비판하고 나오잖아요. 그건 제국주의를 그렇게 비판하면 맞는데, 우리나라나 베트남이나 이렇게 식민지 경험을 겪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의 그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건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이 놓고 이제 이 가해자가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옆에 있는 칼 들어서 찔렀다고 너의 폭력 썼냐 하고 비판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에서도 이따 차 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단제는 그때 1908년에 이미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를 딱 분리해가지고, 제국주의는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주의고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민족주의밖에 없다라고 말해서, 단제의 민족주의나 뭐 호지명의 민족주의나 다 같은 민족주의들인 겁니다. 그랬다가 1910년에 이제 나라 망하니까 곧바로 1910년에 이제 망명을 하죠. 망명해서 이제 청도로 갔다가 청도에서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고, 그래서 중국 각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 그때 이제 단제 인생을 보면 이분이 하여간 좀 이제 날카로운 분이잖아요. 그러다가
문명은 워낙 있으니까 이제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 이제 의정원 의원으로 이제 피선이 되는데, 그때 이제 상해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냐면 이제 대통령으로 이렇게 된 이제 이승만이 미국의 위임 정치 그 청원을 하잖아요. 미국의 한 주로 삼아달라 하니까, 그때 이제 단재 글을 보면은 뭐 박은식하고 서로 울면서 이거는 진짜 유한용보다 더 나쁜 놈이다. 유한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 유한용은 없는 나라 찾으려고 하는 나라를 미리 팔아먹은 놈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임시정부에 유한용 제명 청원을 했더니 그걸 이제 안 받아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안 받아들이니까 임시정부 참여를 거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경으로 올라오는데, 그래서 북경에 그 단재 신채호, 그다음에 우당 유해영, 힘찬 김창숙 요런 이제 그 민족주의 강경파들이 하나의 북경파를 형성해요. 그래서 임시정부 쪽에서 이분들을 회유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임시정부는 노선이 틀렸다라고 해가지고 가담을 안 하죠. 그러던 중에 이제 여러분들 다 조선혁명선언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의열단 선언. 그건 왜 나왔냐면 1922년에 이제 그 일본의 다나카 대장이 상해에 오는 거예요. 상해 황포탄에 오니까 의열단에서 우리가 환영 행사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때도 서로 막 한다고 해가지고 뭐 제비뽑기 해가지고 3명을 뽑은 게 김익당, 오성윤, 뭐 유종암이 3명을 뽑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나카가 오는데 그 김익당이 쐈다가 안 맞고 오종암이 또 뭐 폭탄 던졌다 안 맞고 결국은 옆에 있던 영국인 신부가 맞아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상해 국제도시 상해에서 이제 한국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테러리스트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미국, 영국 뭐 이쪽 중심으로 막 일어나니까 임시정부에서 소위 외교 독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의열단 비난에 가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의열단에 뭐 잘 아시는 약장 김원봉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나키스트로서 지금 그 노력자 이름 나는 저 청주 저쪽 사람분 있는데, 이제 그분이 그 단절 찾아와 가지고 아니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입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고 우린 체포 잡히면 우린 다 사형당하는데 우린 목숨 걸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를 비판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라고 해. 유자명 선생, 아나키스트 유자명 선생. 뭐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선언을 담은 우리의 주장을 담은 선언문을 하나 써주세요라고 하니까 단재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 의열단 선언, 조선혁명 선언을 쓰는 건데요. 거기에서 보면 뭐 일본이 강도 일본이 우리의 뭐 생존권을 다 박탈하고 이제 걸로 시작하는데 중간에 외교 독립론 뭐 이 자치론 이거 엄청 비판하잖아요. 너희들이 열국 공관에 탄원서 수십만 장 뿌려봤자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무슨 현 정치하에서 자치를 논하는 자 누구냐 해가면서 아주 이제 묵사발을 내는데, 그래서 그 의열단 선언문이 한국 독립운동 역사상 가장 이제 속 시원한 그 노선을 갖다가 그 우리의 갈 길은 이 민중혁명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폭력혁명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폭력으로서 민중과 함께 폭력으로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의열단 선언문이 나오게 되죠. 이제 그 무렵에 그 유자명의 영향인지 뭔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무렵부터 이제 단재가 그 아나키즘에 좀 이제 가담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나키즘을 이제 무정부주의라고 번역한 건, 아나키즘이란 용어는 그 원래 지배자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일본에 먼저 전파가 됐는데 일본의 한 대학생이 지배자가 없다 그러니까 무정부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무정부주의로 번역하면서 동아시아사에서 상당히 많은 혼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는 아나키즘은 말하자면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와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 사이의 평등, 그 지배자가 없는 혼란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무정부주의하면 혼란한 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자치, 마을은 마을 자치, 뭐 공장은 공장 자치, 그래서 자치체의 연합으로 정부를 만들자라는 그런 그 주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단재가
여기에 가담해가지고 뭐 동방 아나연맹이란 곳에 또 이제 가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은 당시 이제 아나키즘은 국제 조직이니까 일본인도 있었고 뭐 중국인도 있었고 하는데 이제 대만 사람 임병문이라는 사람이 북경 우체국에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체국이 지금도 뭐 일부 하지만 예금 업무도 취급하니까 그래서 그 임병문이라는 동지가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 대만에다가 이제 외국환을 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외환을 쏘는 것처럼 서류를 이렇게 이제 보내가지고 그 돈을 찾아서 독립운동 하는 건데, 그 조선과 저쪽 일본에서 일부 찾아서 이제 단죄는 그 대만에 가서 찾기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일본 경찰 눈을 속이느라고 일본 거쳐서 고베 거쳐서 대만에 가서 기룽항에 도착하니까 이땐 정보가 새가지고 대만 수상서원이 이제 그 일본 서원이 이제 대만이 그 당시 일본 식민지니까 체포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재판장이 그러죠. 너 결국은 이게 국제 우패 그 외국환 사기인데 창피해 부끄럽지 않냐 하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를 찾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전혀 부끄러울 게 없다라고 이제 말하고 이제 10년형의 징역형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뭐 조선일보 기자도 감옥에 있는 걸 잠시 이제 뭐 문안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잠시 이제 면회했는데 가보면은 이제 단죄가 감옥에서 뭐 조선 뭐 이 상고 문화산 이런 책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외워갖고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글을 언제 씁니까 하니까 뭐 잠시 틈틈이 10분 동안 노역하다가 쉬는 시간에 되게 쓴다라고 뭐 할 정도로 그 열악한 상황에서 글을 써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조선일보에 연재를 했었죠. 근데 무엇보다도 그러다가 이제 그 8년 만에 1936년에 이제 57세로 이제 옥에서 뇌출혈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게 단죄의 이제 일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단죄는 그 사상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단죄가 제가 이제 나눠드린 것 중에 잘 안 보시는데, 이렇게 우리 같이 글 쓰고 하는 분들은 안 보이는 자료를 잘 찾아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1대 사건을 복사해 왔잖아요. 그 뒤에 연본해 오고. 고글이 제가 보기엔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성 그 부분하고 이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최대 사건, 그것이 사실은 단죄의 모든 사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묘청의 난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도 공부하다가 이건 조금 과포장한 거 아닌가라는 옛날에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말이 맞아요. 그 묘청의 난을 갖다가 단죄는 둘로 나눠서 이 낭가 플러스 불교 사상, 우리의 주체 사상 대 그 4대 외교 사상. 그래서 당을 치면 독립당 대 4대당. 뭐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규정하면서 이쪽에 이제 당시 묘청이 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역사가 전부 다 4대주의자들이 득세하고 막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 완전 4대주의 판이잖아요. 뭐 한국같이 이렇게 아니 시위할 때 태국기 들고 나가면 되지. 남의 나라 성조기 들고 나가고, 또 요즘 일장기도 나왔어요. 일장기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 국기 나오고, 막 이 정도로 지금 4대주의가 이 뼛속 깊이 새겨진 거는 사실 단죄 말대로 묘청 그 건도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죄는 이제 단죄가 지금 그 공부한 그 분량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특히 이분이 이제 유두 연구도 했어요. 아마 유두에 관한 그런 그분이 제일 처음에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뭐 양주동 박사가 예전에 자기 신라 향가 조금 번역해가지고 조선 고가 연구란 책을 쓰고 자기를 갖다 뭐 국보다 뭐다 했잖아요. 그거 단죄가 다 해놓은 거예요. 단죄 거 갖다가 다 하고 나서는 단죄 거 봤다라고는 안 하고 자기가 혼자 한 것처럼 뭐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왜냐면
한국 고대사를 하다 보면 이 유두로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도 한 학기 동안 유두 강의를 뭐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국어학에 대한 우리 언어에 대한 이 단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제가 뭐 고대부터 근현대 주로 했지만 고대사를 많이 했잖아요. 이 고대사를 많이 한 게 이게 단재 선생이 이제 망명할 때 그 윤회복이란 분을 만나서 대종교하고도 그 윤회복 이분도 대종교 이제 교주인데, 대종교를 그 전신은 나철이 만든 단군교잖아요. 대종할 때 종자가 마루 종자 옆에 사람 인변이 있는 그 종자인데 신인 종자예요.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이제 예수를 갖다가 사람이자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처럼 이제 단군을 갖다가 신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대종교나 이쪽은 우리 전통 사상은 우리가 보는 그 전통 의미의 종교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교는 가장 중요한 게 내세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단군을 열심히 믿으면 우리가 저승에 가면 단군이 이제 그 저승회계를 다스려 가지고 뭐 좋은 대접 받는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단군교는 우리 민족의 그 시절을 갖다가 존중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 일종의 수행 개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 이제 그 단제의 전사만 후사만론, 아주 복잡해서 읽어도 그 단제가 옛날 쓴글이고 대부분 한문터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고조선이 크게 이제 셋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만주 북쪽에 신조선, 그리고 지금 요동반도 쪽에 불조선, 그리고 한반도에 말조선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신조선에서 이제 고구려나 이런 부여 이런 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동반도에 있던 불조선에서 거기가 기자조선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말조선이 마한이라는 건데, 그래서 마한에서 나중에 진안 변환이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후사만은 그래서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전사만은 이제 만주 일대 쭉 거쳐서 있었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이분이 언어학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용어들도 나름대로 다 찾아서 했는데, 이제 요즘은 그런 언어학 전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용어가 맞는지는 이제 둘째 치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사만하면은 그 한국 남한학계는 뭐 한국 남한학계 견해는 그냥 일본 학계 견해를 보시면 돼요. 다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일본 학계 견해는 뭐냐면 사만을 갖다가 지금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만에 대해서 나와 있는 중국의 삼국지 동의전 사만조를 보면 사만은 사방 사천리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합쳐봐야 사방 몇 리예요. 천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 일본에서 온 건데,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 기본적으로. 그럼 그거는 4천은 1천은 잘못 쓴 거다. 있다. 그런데 삼국지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후한서 동의전에도 똑같이 사천리로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당시 사만은 분명히 이제 사천리, 사방 사천리 되는 강역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반도부터 만주까지 다 일대를 아울러야 이제 사천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제는 상당하게 이제 대륙사관을 기술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단제는 뭐냐면, 아까 이제 점심 식사하면서 북한 학계는 단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북한 학계에서 그 한사군을 갖다가 지금 요동반도로 해놓은 건 사실 단제가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요즘 현재 남한의 민족사학계가 그동안 연구가 많이 축적됐기 때문에 요동반도가 아니라 이제 하북성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남한 민족사학계에는 이제 대체적인 흐름인데, 어쨌든 북한은 요동반도로 보고 있고, 뭐 남한 강단사학계는 일본하고 똑같으니까 이제 평양이라고 아직도 이제 우기고 있다가, 사료가 계속 이제 저 하북성 일대에 낙랑군이 있었다는 사료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남한 강단사학이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무너진 거를 상당 부분 알고 있죠.
또 하나가 이제 일본을 바라 보는 시각인데요. 지금 임나일본부설은 뭐냐면 서기 369년부터 562년까지 야마도회가 그 가야를 점령하고 가야의 임나일본부라는 걸 뭐 설치했다라는 건데,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남한 학계는 뭐 해방 이후에 딜레마가 뭐냐면 그 해방 직후에 역사 연구한 그룹이 세 그룹 정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지금 단대로 계승한 민족주의 역사 그룹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막시즘을 추구